안녕하십니까. 거침없는 정 대표입니다. 요즘 저를 향해 정 대표 진보를 하더니 요즘 노조를 많이 비판하는 것 같아 라는 얘기도 듣고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얘기하는 것도 같아 라고 묻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는 진보의 가치는 소외된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공정한 분배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지, 이미 배부른 기득권이 더 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약자의 언어를 찬탈하여 투쟁이라는 이름을 오임시키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꺼낼 이야기는 삼성전자 노조, 요즘 굉장히 핫한, 그리고 우리 시대 규정 노조를 향한 소시민으로서 또한 한 명의 힘없는 지식인으로서 던지는 시대적 엄중한 경고입니다. 노조 스스로는 부정할지 모르겠으나 연봉 1억 원을 상회하며 대한민국 상위 10% 처우를 누리는 그들은 명백한 규정노조 계층입니다. 이것은 결코 편가르기식의 정치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고통스러운 정반합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은 원인이 결과로 돌아오는 인과응보의 업에 대한 통렬한 성찰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명가라는 자존심은 HBM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기며 상처 입었고 이익마저 경쟁사에 역전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삼성이라는 고함이 이토록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 가판 위에서 무책임한 파업과 춤판을 벌이고 있는 이 형국을 대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먼저 우리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정의 가치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노동조합 필요한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본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존엄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인류 역사가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증명해온 숭고한 정의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처음 닻을 올렸을 때 우리 사회가 보낸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복합적인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무노조 경영에 견고한 벽을 깨고 건강한 경제사회가 탄생했구나 라는 기대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무노조 경영에 벽을 깨고 건강한 경제사회가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했던, 그리고 노조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정의 자리였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제 삼성도 노조 리스크에 휘말려 망하는 것 아니냐 라는 극렬한 우리의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니까요. 그동안은 큰 충돌 없이 유지되어 왔기에 우려할 만한 사태는 없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진정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삼성노조에 보여주는 행태가 과연 그들이 처음 약속했던 정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개성하고 있습니까? 2024년도 5월 연봉 1억 원이 넘는 이들이 서울 강남에 모여 뉴진스님과 YB밴드 에일리를 불러 기괴한 춤판을 벌이고 축제를 열었습니다. 당시 노조 추산 2천여 명에 불과했죠. 민노총 소속의 금속노조 조합원들도 연대 참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투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투쟁의 탈을 쓴 기득권의 향연이자 특권의 오만한 전시일 뿐입니다. 진정한 노동운동의 시선은 규정노조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현장에서 땀 흘리는 비정규직과 소외된 노동자들을 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노조의 요구는 처절한 생존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더 화려한 욕망의 분출에 불과합니다. 이는 숭고한 노동권이라는 가치에 대한 명백한 타락입니다. 팍팍한 삶을 견뎌내는 소시민들에게는 이들의 외침이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불평과 부당함을 가중시키는 가진 자들의 횡포로 비춰질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면하고 싶은 냉혹한 현실, 즉 반의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지난 2023년도 한 해에만 약 15조 원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심장이 부정맥을 넘어 멈춰설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안겨준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 위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충격은 2025년에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메모리 반도체 부동의 1위였던 삼성전자의 위상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2025년 연간 영업이익에서 SK하이닉스는 약 47조 원을 상회하며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이죠, 2배 가까이 앞질렀습니다. HBM 시장의 주도권을 놓친 대가는 이토록 가혹했습니다. 하이닉스가 AI 시대를 선도하며 승전보를 올리는 동안 삼성은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거인의 몰락이라는 뼈아픈 비판을 이제 2026년도 실적 전망치는 더욱 참담합니다. SK 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50조 원, 영업이익률 72%로 영업이익 37조 원 시대를 국내 증시의 새로운 대장주로 우뚝 섰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점유율마저 현재 6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만의 TSMC에 밀려 6.8% 수준에서 답보 상태이며
1위와의 격차는 이제 절벽이라 불러도 무색할 정도입니다. 업계에서 실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합리적인 경고인 것입니다. 삼성 노조는 그렇게 얘기하죠. 200여 명이 하이닉스로 간 것은 급여가 상여가 낮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토록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기술 전쟁터에서 노조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삼노는 한국노총을 이탈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부모로 뛰어들며 삼성을 사실상 정치 투쟁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려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더 힘센 조직과 함께해야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하지만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붉은 깃발이 삼성전자 사업자에 꽂힌 순간 그곳은 순수한 노동의 현장이 아니라 거대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전쟁터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2024년도 민주노총이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가장 사상 첫 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던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과연 그것이 노동자를 위한 순수한 연대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주노총이라는 거대 권력이 삼성이라는 국내 최대의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한 일종의 정치적 영업 전략에 불과할 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교의 핵심 교리인 연기설을 깊이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는 진리 말입니다. 노조의 이기적인 투쟁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위기로 번질 것이며, 나아가 귀족 노조를 제외한 모든 국민의 거센 반감과 노동운동, 퇴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짚고 있는 인광보의 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업이 창출한 이익은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회사가 사상 초유의 적자를 기록해도 단 하루의 급여 지연이나 삭감 없이 억대 연봉을 보장받는 노동자가 최우선입니까? 단언컨대 아닙니다. 기업의 이익은 파산의 위험과 경영의 불확실성을 온몸으로 감수한 주주, 투자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가 중장기적인 투자, R&D, 재투자를 통해 미래의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인 것이죠. 이 모든 프로세스를 거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상여금을 논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의 상식이고 순리입니다. 2023년도 15조 원이라는 처참한 적자 앞에서 고통분담이라는 말 한마디 없이 이들이 이제 와서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무려 45조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은 정당한 나눔이 아니라 사실상 주주의 목과 중장기 투자에 대한 명백한 약탈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R&D 투자나 배당금을 웃도는 수준으로 삼성노조는 정당한 보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축과 주주, 투자자들은 경영 유연성 저하를 우려하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로 일부 인력이 이직한 것을 빌미삼아 이를 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포장하고 전 직원의 그 상여금을 대폭 올리라는 강도 높은 요구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는 사실상 기업의 미래를 인질로 잡고 상여금을 강탈하려는 행위로 비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왜 이직을 했는지 명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의 행태는 당장의 배고픔을 면하겠다는 절박함이 아닙니다. 이미 남들보다 훨씬 큰 그릇을 채우고도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까지 끌어다 본인들의 배를 더 불리겠다는 지독한 탐욕입니다. 탐욕이죠.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 자산을 현재의 상여잔치로 써버리겠다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그 속까지 다 파먹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여금은 결코 당연하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성과가 났을 때 지급되는 보너스, 즉 인센티브임을 잊지 마십시오.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고 하면 고정급여를 없애던가, 지금 노사는 단순히 전 직원의 상여금 액수를 늘리는 소모적인 싸움에 명을 낼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 주주와 노동자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누릴 수 있을지 더 현명하고 본질적인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합니다. 기업의 미래가 사라지면 노조가 그토록 원하는 상여금도 결국 신규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최근 임금협상 테이블에서 노조는 입버릇처럼 고통분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고통의 실제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과급 영원에 대한 고통입니다. 2023년도 반도체 부문이 15조 원이라는 기록적인 적자를 내면서 초과이익 성과급이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노조는 수조 원대의 성과급을 받지 못한 상황 자체가 노동자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타격이었다고 합니다. 둘째, 제한적인
임금 인상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측이 대시한 5.1 수준의 인상하는 사실상 실질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으며 이런 조건을 마주하는 과정 자체가 고통이었다는 논리입니다. 궤변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팩트 체크를 해봅시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고통 분담입니까? 급여를 삭감했어야죠. 반납을 했어야죠. 우선 급여와 고용의 안정성을 보십시오. 회사가 15조 원의 적자늪에 빠져 허덕이는 와중에도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단 하루의 급여 지연이나 단 1원의 기본금 삭감 없이 억대 연봉을 보장받았습니다. 진정한 고통 분담이란 위기 상황에서 임금을 자진 반납하거나 삭감을 감내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삼성노조가 적자 당시 임금 삭감을 논하거나 자발적으로 내놓은 사례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또한 성과급 영원은 희생이 아니라 제도의 결과일 뿐입니다. 성과급은 말 그대로 이익이 났을 때 나누는 것입니다. 이들 노조의 특별한 희생이나 선택으로 포장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적자 이후의 행보입니다. 15조 원 적자 성적표를 들고 있던 그 시기에도 노조는 유급휴가 확대나 영업이익의 15%를 무조건 성과급으로 달라는 식의 강경한 요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적자 때는 높은 처우를 그대로 누리다가 이제 흑자 전환의 기미가 보이자마자 그동안 못 받은 성과급을 소급해서 보상하라며 파업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이걸 두고 고통분담이라 부르는 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조위원장이 주장하는 고통분담은 회사가 적자나 보너스는 못 받아서 마음이 아프다는 수준의 감정적 호소에 불과합니다. 손실을 본 것은 없는 것이죠. 경영의 관점에서 볼 때 진짜 고통을 감내하는 이들은 주가 하락과 배당 감소로 자산 손실을 본 주주들입니다. 주주들이 경영 리스크를 온몸으로 받아낼 때 노동자들은 고정급여를 챙기며 리스크에서 보호받았습니다. 적자 때는 철저히 보호받고 흑자가 나면 주주의 몫과 투자 예산까지 내놓으라는 태도를 보이며 고통분담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사실 왜곡을 넘어 전문가들의 냉엄한 평가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주는 뼈아픈 비극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1865년 영국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마차 산업을 보호하려던 마부들이 주도하여 만든 붉은 깃발법은 결국 영국 자동차 산업의 싹을 잘라버렸고 산업의 주도권을 미국과 독일에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굉장히 초라한 모습의 영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금속노조가 현대차 등 제조 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로봇 도입을 가로막았던 행태는 바로 대한민국판 붉은 깃발법의 재림이었습니다. 다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낡고 위험한 깃발을 삼성전자라는 국가 핵심 사업장에도 이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그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엄중한 시점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노조를 이끌어야만 합니까? 해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명확합니다. 노조 출신 장관들은 많았지만 성공한 장관들은 임명되는 순간 노조의 수장이 아닌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노조의 이익만 챙기다 국가 경제를 늪에 빠뜨린 브라질의 길과 노조를 설득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호주의 길 중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브라질의 루이스 마리뉴는 노동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철저히 가로막는 노조 맞춤형 규제만을 양산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의 질려는 바닥을 쳤고 기업들은 브라질을 투자 기피 대상으로 꼽으며 대거 탈출하는 엑소더스가 벌어졌습니다. 그게 브라질의 현실입니다. 반면 호주의 밥 호크는 노조협의회 의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가 인플레이션 위기에 빠져들자 지금 임금을 올리면 나라가 망한다며 제19인 노조를 직접 설득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강력했죠. 비난이. 국익을 위한 임금 자제 협상을 이끌어냈고 그것이 오늘날 호주 번영의 강력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장관이 가야 할 길은 자명합니다. 노조의 표심에 흔들리는 브라질의 늪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노조의 탐욕을 억제했던 호주의 길로 가야 합니다. 붉은 깃발을 든 노조를 향해 그 깃발이 우리 공동체 모두를 죽일 것이다 라고 직언할 수 있는 그 용기,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절실히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노조 여러분, 공정이 뭐예요? 포함기에 회사가 돈 벌었으니 성과급을 경쟁사 이상으로 내놔라 외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사가 고급 인력이 유출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게 돈으로 판단되면 중소기업 전부 망했나요? 급여가 낮은 회사는 다 없어졌나요? 노동자의 권리니까 국민의 동조를 구하고 싶습니까?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2023년도 반도체 15조 적자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을 때 회사가 어려우니 급여를 반납하겠다. 단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단 한마디 나온 적이 있습니까? 반납했나요? 수익은 나누고 적자의 고통은 회사와 주주가 독박을 써라. 이것은 나눔이 아니라 약탈입니다. 약탈. 삼성노조는
15조 적자 성적표를 들고도 연예인을 불러서 춤판을 벌였습니다. 강남에서 말이죠. 이제 삼성노조와 민주노총은 진보노조가 아니라 기득권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보수노조로 퇴보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진보노조가 아니라 보수노조인 것이죠. 이들이 받는 평균 연봉 1억 원 이상, 이 규정노조 한 명의 연봉은 대한민국 중소기업 노동자나 하청업체 노동자 2명, 3명의 연봉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이들 한 명 연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한 가정을 꾸리며 묵묵히 땀 흘리는 수많은 노동자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진보입니까? 아니면 적자 기업에서 억대 연봉자가 춤판 벌이는 걸 도와주는 게 진보입니까? 저는 지금의 이 위태로운 상황을 불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독, 즉 삼독으로 진단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의 처우를 받으면서도 기업의 존립마저 외면하는 탐욕, 사측에 대한 근거 없는 적개심을 키우며 상대를 오직 굴복시키려고만 드는 분노,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전쟁 속에서 경쟁사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현실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이 탐진치, 바로 그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검은 고줄의 비유를 통해 중도의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검은 고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져 버리고 반대로 너무 느슨하면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 않는다 고 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는 이기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 검은 고줄을 파멸해 이를 정도로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 팽팽해진 줄은 조만간 날카로운 비난의 화살이 되어 노조 스스로를 끊어버리는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 혈세와 국가 경제의 미래에 손을 뻗지 마십시오. 민주노총 자제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3년도 15조 원 적자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줄을 더 팽팽하게 쥐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판국입니다. 그런데 노조가 벌이는 이 무책임한 춤판은 우리 경제라는 검은 고도를 한없이 느슨하게 나타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검은고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그 어떤 소리도 울려 퍼질 수 없습니다. 노조의 끊임없는 탐욕이 검은 고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전에 우리는 다시 상생의 뼈아픈 위기의식으로 그 줄을 정교하게 조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합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보 진영이 노조의 명분 없는 불합리함에 눈을 감을 때 대중은 차갑게 진보를 외면할 것입니다. 진보가 아닌 것이죠. 그 진보가 이제는 독선이 되는 것입니다. 귀족 노조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매몰될 때, 탐욕을 누릴 때 그 처절한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 노동자와 이 땅의 청년들에게 돌아갔음을 우리는 목도해왔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노조와 이 시대 모든 귀족노조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귀족노조는 국민의 동의나 지지를 받을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팍팍한 시민들의 생활에 민폐를 끼치는 모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심을 읽으십시오. 15조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적자를 기록한 기업에서 벌어지는 화려한 춤판에 박수를 보낼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민주노총이 내미는 붉은 깃발은 결국 삼성이라는 거함을 침몰시킬 성배일 뿐입니다. 상생의 합을 찾으십시오. 노동자가 있어야 회사가 존재하듯이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의 삶도 보장되는 법입니다. 회사의 미래를 저당 잡아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는 탐욕을 멈추고 진정한 상생의 길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는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진보라는 이름 뒤에 숨어진 오직 자기 집단의 이속만 챙기는 위선적인 행태를 비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보의 가치에 대한 가장 비겁한 배신입니다. 이미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시작되었습니다. 로봇은 우리 곁으로 오고 있고 기술 혁신의 발걸음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낡은 투쟁의 깃발로 길을 막아서는 자들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질 뿐입니다. 저에게는 보수냐 진보냐는 진영의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무엇이 상식이고 무엇이 진정한 정의인가 끊임없이 묻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뒤틀린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날카로운 죽비가 되어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당당히 가겠습니다. 업은 스스로 지었던 것이고 그 결과 또한 스스로 받는 법입니다.